네, 그러면 6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설 IP입니다. 사설 IP 많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특히 공유기를 가지고 사설 IP 컴퓨터를 쓰는 친구들은 다 사설 IP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설 IP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는 여기 써 있죠? 공인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적으로 만든 IP 주소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때를 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공유기라는 것을 가지고 할 때, 혹은 뭐 허브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허브를 이용해서 할 때. 근데 공유기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통 뭐 IPTV 같은 경우, 그죠? IPTV 같은 경우 볼 때 IPTV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화면에 TV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차피 네트워크를 이용하니까 무선 혹은 유선으로 어떻습니까? 예, 무선 같은 경우에 공유기를 이렇게 보통 하나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안테나 달려 있는 거 그죠? 집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무선 안테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요. 저가 여기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제 98년도에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허브라고 하는 걸 이용했습니다. 허브. 뭐 일종의 뭐 공유기의 역할을 하죠. 네, 허브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노트북을 쓰고요. 노트북을 여기에 데스크탑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데스크탑이 한 대 더 있으면 여기도 또 데스크탑을 한 대 쓰고 이렇게 해서 유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허브에 보면은 포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메인 컴퓨터로 하나 들어갑니다. 이 호스트 서버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예, 보통은 이제 뭐 이 D1이나 D2 중에 하나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어떤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이 전체에는 공인된 IP는 하나 있어야 돼요. 공인 IP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 IP를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 같은 경우에도 공인 IP가 분명히 하나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값이 변하죠. 예. 우리 학교에서 쓰는 것처럼 고정 IP가 아니고 유동 I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공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IP가 고정 IP인데, 고정 IP는 되게 비싸고요. 예, 한번 IP가 정해지면 안 바뀌는 거죠. 고정 IP는. 유동 IP는 IP를 풀에다가 담아서 이 IP 뭐 IP를 여러 개를 담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부팅을 딱 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를 띄워주는 거죠. 얘가 또 종료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는 거죠. IP를 그죠? 예,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IP가 내가 자꾸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IP, 공인된 IP가 아무튼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인된 IP를 한 개 쓰는데, 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공인된 IP를 쓰는 애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공유기가 공인된 IP를 써야 되는 거죠. 공인 IP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얘들끼리는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그럼 얘들도 다들 IP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IP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도 다 그럼 공인 IP를 써야 된다 그러면 IP가 금방 고갈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뭘로 통신해요? 같은 네트워크이니까 하드웨어 주소로 통신할 건데 굳이 내가 공인된 IP를 꼭 써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설 IP예요. 이 사설 IP는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쓰면 돼요. 그럼 얘가 사설 IP 예를 들어서 192.168.0.2를 쓰고요. 얘는 이제 저 메인이니까 190 일반적으로 1번을 써요. 192.168.0.2
0.1번을 쓰고요. 그죠? 얘는 뭐 3번을 쓰고 4번을 쓰고 끝에 자리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가 얘한테 보낼 때 어떻습니까? IP 주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192점, 168점, 0.3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아, 나랑 같은 네트워크네 해가지고 이제 바로 하드웨어 주소로 보내게 되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동의대학교 웹서버에다가 내가 억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92.168.0.2 이 사설 IP는 뭐를 통과하지 않느냐면 라우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통과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90.168.0.2가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해가지고 동의대학교 웹서버인 du.ac.kr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홈페이지를 다시 되돌려주죠. 되돌려줄 때의 IP 주소가 192.168.0.2라고 한다면 이건 사설 IP니까 어때요? 첫 번째 만나는 라우터가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달하지 않겠죠. 그죠? 억세스는 했는데 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익스플로어로 얘기한다면 www.du.ac.kr을 쳤는데 분명히 웹서버에 전달되는데 웹서버에 메인 HTML 파일, 그죠? HTML 파일을 얘는 보낸다고 보냈는데 나한테 도착이 안 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 아무것도 안 뜨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NAT 기술입니다. Network Address Translator. 이게 뭐냐면 너 사설 IP 192.168.0.2로 갔잖아. 이거를 내가 이제 공유기죠, 그죠? 이 메인 서버죠. 여기로 얘기하면 메인 서버고 우리 현재로 얘기한다면 공유기입니다. 공유기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드디스크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메모리라고 할게요. 얘가 공유기예요. 공유기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메모리에 192.168.0.2는 지금 포트 번호 몇 번은 지금 www.du.ac.kr로 액세스했다라는 거를 이제 메모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기가 얘는 뭘 갖고 있다고 했죠? 공인 IP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 IP를 통해서 대신 지가 www.du.ac.kr 즉 동의대학교 웹서버에 지가 접근합니다. 그러면 동의대학교 웹서버는 이 공인된 IP인 공유기가 자기한테 액세스한 줄 알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죠? 공유기로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공유기는 공인된 IP를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파일을 보고 어떻습니까? www.d.ac.kr로 왔네. 그러면 얘가 포트 번호 몇 번이네 라고 알게 되면 요걸 통해서 192.168.0.2로 다시 보내주죠. 공유기가.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이 그 PC에서는 비록 사설 IP로 어사인되어 있긴 하지만 동의대학교 홈페이지가 빵 뜨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런 원리로 게임이 다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 기본 원리입니다. 게임에서의 공유기 보통 쓰잖아요, 집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또 이런 정책을 쓰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가지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사설 IP는 클래스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0.0.0대 이게 호스트 아이디가 다 0이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IP는 굉장히 많죠. 0.0.1서부터 10.255.255.254까지 그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사설 IP가 있긴 하긴데 여기에 보면 슬래시하고 255.0.0.0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스크의 의미는 뭐냐면요. 네트워크 아이디를 여기까지만 하면은 구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트워크 아이디를 구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잠깐요. 요거를 뭐 미리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요 부분이 네트워크 마스크인데 여기가 이제 한번 이제 example로 여기가 어떤 인풋이요 101이 왔습니다.
인풋이. 인풋이 101이 왔어요. 101이 왔어. 그지? 101이 왔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112로 AND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오나요? 예? 예, 그대로 101이 나오죠. 인풋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101011000 이란 것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개 맞아. 원 바이트만 해볼게요. 이런 게 왔어. 근데 내가 1111 0000을 AND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요거 0으로 쓴 거는 AND를 하게 되면 다 뭐 어떤 숫자가 오든지 다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112로 했으니까 그대로 인풋 1010이 그대로 나오죠. 어떻습니까? 예, 요 나머지 비트는 다 0으로 처리하고 여기는 1111 했으니까 인풋 그대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55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원 바이트가 다 모든 게 1이잖아요. 그죠? 1111111 되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여기서 10점, 0점, 1.4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55.0.0.0으로 AND를 했다고 칩시다. AND. 이건 AND 표시예요. AND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숫자가 되든 간에 다 0 아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여기 모든 빛이 1이니까 여기는 인풋 그대로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인풋 그대로가 나오죠. 그죠? 아까 인풋 요 그대로 날라오고 여기도 인풋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는 네트워크의 ID를 아는 마스크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는 여기를 곱하고 AND를 하는 거죠. 여기는 여기를 AND하고 여기는 여기를 AND하고 AND 나온 결과값이 바로 10.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가 여기하고 여기 바이트가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바이트가 다 뭐예요? 250, 1111이 돼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호스트 쪽은 다 0이고 여기는 168.0.0인데 이게 클래스 C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190, 192점 여기 뭐라고 됐냐면 255.255.255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를 구분한 것을 다 1로 놓고 호스트 아이디는 다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아이디만 땅 띄어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네트워크 마스크의 의미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여러분한테 이거를 미리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지금 사설 IP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사설 IP는 어떤 거냐 하면 192점, 168점대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이제 공인 IP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 IP가 이제 공유기도 이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유기가 이렇게 공유기가 있습니다. 얘는 공유기예요. 공유기고 얘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공인 IP를 씁니다. 그럼 얘가 IP를 갖고 있죠. 공인 IP를 갖고 있어요. 얘는 사설 IP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설 IP 이쪽은 인터넷 바깥으로 나가는 그죠? 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내부에 쓰는 거잖아요. 내부망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최소한. 그래서 여기 내부망은 사설 I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92점, 168점, 0.1, 이 1의 의미는 서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1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192점, 168점, 0.2, 나머지 것들은 190점, 160점, 이런 식으로 좀 보통 쓰는 것이 여기가 사설 IP를 쓰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대면 수업에 하시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단톡방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회사의 그 IP가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큰 옛날 그 굉장히 큰 회사들은 이미 IBM이라든가 IBM 지금은 이제 인텔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IBM 컴퓨터가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죠? 유명했었고 88 올림픽에
모든 전산 그 컴퓨터는 다 IBM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IBM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국 IBM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거기 많이 갔죠. 아무튼 예 그렇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9점대를 쓰고요. 그다음에 12점대는 AT&T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통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KT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의 통신에 관련된 아주 막대한 지금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AT&T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점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 IP를 쓰기 위해서는 IANA에 등록 문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뭐 KT나 이런 애들이 하겠죠. 그죠? SK나 이런 애들이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는 IP에 관련된 비밀을 우리가 다 이제 어떻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한번 엿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불편한 게 다시 해야 돼. 자, 이제 보면 여기 여러분 네트워크 몇 개가 있습니까? 네트워크 몇 개 있어요? 네트워크 지금 보면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뭐 네트워크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숫자만 보더라도 네트워크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호스트 아이디가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망이에요. 네트워크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호스트 아이디가 지금 00으로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클래스 B란 얘기겠죠. 클래스 B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호스트 아이디가 맨 끝에 1바이트 하나만 호스트 아이디죠. 0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몇 바이트예요? 3바이트. 이건 뭐예요? 클래스 C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여기도 네트워크 하나 있고 토큰링인이죠. 그죠? 그다음에 아파넷이라는 것은 호스트 아이디가 3바이트예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1바이트. 이게 뭐예요? 클래스 A입니다. 여기는 클래스 B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망이 3개가 있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스트 D, 데스티네이션의 약자야.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호스트가 있는데 얘는 호스트 소스의 HS라고 합시다. 그러면 소스가 데스티네이션한테 통신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소스는 자기의 IP 어드레스를 IS라고 하고요. 목적지 컴퓨터 바로 HD죠. IP 주소를 H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IP 주소는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 네트워크의 아이디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같은 네트워크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28.10 요거는 무조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바이트가 호스트를 구분하니까 우리가 적당히 만듭시다. 뭐 7.25라고 합시다. 이걸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호스트, 데스티네이션 아이디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아이디가 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IP 주소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10점으로 시작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10점, 나머지 3바이트가 호스트 아이디니까 5.75.82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5.75.82.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송신자인 HS가 그 다음에 그 수신자 목적지 컴퓨터죠 인 HD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IP 헤더를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뭐를 알아야 돼요? 통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IP 주소를 알아야겠죠. 누구의? 목적지 컴퓨터에 IP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IP 주소를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IP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가 뭐예요? IAT죠. 맞습니까? 예, IAT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본인의 주소는 128.10.7.25. 네트워크 아이디는 요 2바이트죠. 클래스 B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지 컴퓨터 자기 자신의 IP 주소는 이렇게 되고 목적지 컴퓨터는 얘의 IP 주소는 어떻습니까? 10.5.15.82니까 예, 네트워크 아이디가 뭐죠? 10.0.0.0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같아요, 안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에 HS가 뭘 알았냐면 목적지 컴퓨터인 HD의 IP 주소를 보니까 나랑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바로 여기 있는 라우터한테 보내게 되겠죠. 이 라우터 1이라고 하고요. 여기 라우터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HS는 예, 라우터에 뭐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예, IP 주소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HS는 이제 그 전략을 바꾼 거죠. 직접 내가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직접 전달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내가 직접 전달할 수 없으므로 누구한테 포워딩 시킵니까? 바로 라우터한테 이제 일 시키는 거죠. 야, 내가 보낼 그 일이 메시지가 있는데 HD야. IP 주소는 요거야. 요건데 내 메시지에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거를 좀 포워딩 해줘. 내가 보낸 데이터 좀 포워딩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HS 입장에서는 그죠? 소스 호스트 입장에서는 R1인 라우터 R1에 뭘 알아야 돼요? IP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디폴트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IP 주소 R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그 관리자 쪽에 가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의 IP 주소도 세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고정 IP인 경우에 세팅되어 있고 유동 IP인 경우에는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고정 IP인 경우에 이제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아마 대부분이 고정 IP가 아니기 때문에 그 IP가 고정으로 이렇게 어사인 안 됐지만 실습실에 쓰고 있는 여러분 컴퓨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거는 고정 IP를 씁니다. 따라서 그거는 분명히 IP가 어사인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부분에 가보시면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적는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 가장 가까운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라우터 1 요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즉 얘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죠? 게이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게이트 그죠? 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예, 그 IP 주소를 라우터의 IP 주소를 알게 되면 알아야 되죠. 무조건 알게 되면 이제 얘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IR하고 즉 라우터의 IP 주소하고 본인의 IP 주소인 IS하고 뭐가 같아야 됩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니까 128.10.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네트워크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라우터가 뭐라고 할까요? 128.10. 뭐라고 할까요? 0.1이라고 할까요? 예. 이걸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 얘한테 이제 보내겠죠. 그죠?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보냅니다. 보낼 때 보니까 아,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네?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죠? 뭐가? 라우터 1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죠?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얘의 하드웨어 주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R1 입장에서는 받았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누구한테 소스는 누구야? 128.10.7.25고 나랑 같은 네트워크였겠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을 딱 보니까 예, 10.5.75.82야.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조사하겠죠. 그러면 야, 이거 나는 이쪽에도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90 얘가 지금 여기 요거랑 요 네트워크 연결됐으니까 여기 네트워크 아이디를 써야 되잖아요. 192.5.48.7이야. 그러면은 야, 일단은 이 목적지 컴퓨터가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나 하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은 128.10점 되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192.5.48.0이잖아요. 그죠?
예, 네트워크 아이디가. 그죠? 그러니까 10점, 목적지 컴퓨터가 10.0.0.0이니까 당연히 또 뭐예요? 네트워크가, 예, 같은 네트워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우터와는 경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디로 보내지?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R2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로 일단 포워딩을 해요. 그럼 R2, 예, R1에서 R2 가는 거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또다시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주소로 날려가겠죠. 예, 얘도 당연히 R1은 R2의 IP 주소를 알아야겠죠. 그죠? IP 주소, 여기가, 예, IP 주소 R2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요거의 하드웨어 주소는 나중에 어떻게 매핑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하드웨어 주소로 쫑 프레임을 만들어서 똥 갑니다. 그럼 R2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받아서 꺼내 보니까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가 10.5. 얼마입니까? 75.8이야. 아, 그래. 어때?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이제 시간이 25분이 넘어가지고요. 요거 좀 여기서 끊고 다음 페이지에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